제가 지금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가겠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직장인이실 거기 때문에 직장인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를 보면 첫 번째가 월급이죠. 월급. 본업이 있죠. 그럼 여기서 뭘 해요? 투자가 들어가 주죠. 그럼 이 투자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주식, 코인, 부동산. 자, 냉정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3천 정도의 돈을 만들었어. 싱글 직장인으로 치면 한 뭐 1년여, 본인 소득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1년여, 길게는 2년까지 걸리는 돈인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일단 1차 관문을 넘은 거죠. 아까 그 1,000만 원 구간과 어떤 본인 사람에 대한 그런 거, 기본적인 지출 습관에 대한 거, 그걸 이제 넘어가고 있는 단계야. 근데 계속 이제 흔들리는 과정이고 아직도 여전히 시드는 작아요. 하지만 이 정도를 본인이 그래도 스스로 모았다는 거는 인생의 이른 나이에 그래도 그 싹이 보이기는 시작한 겁니다. 자,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이게 전부야. 이때는 이제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절대 여기서 어디 한 군데에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세 군데에 다 들어가 주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 시대는. 그리고 이것도 둘로 쪼개서 국내 해외로. 그 비중에 대한 정답은 없죠. 투자는 어디가 핫하대라는 데에 넣으면 안 돼요. 그건 항상 대중이 뒷북치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안 좋대라는 거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사실 이 구간대에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떤 거? 군중과 반대로 가는, 대중과 반대로 움직이는, 남들이 살려고 할 때 팔려고 하는, 남들이 팔려고 할 때 나는 살 수 있는 그 어떤 본능을 거스르는 작업이 이때부터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돼요. 투자 공부도 어렵죠. 용어도 어렵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진짜 어려운 건 멘탈이에요. 멘탈. 그럼 그거를 이 돈일 때부터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 1,000만 원은 사실 너무 적은 거야. 근데 이제 3천에서 이 5천 구간을 가기 시작하면 그래도 꽤 시드가 크다. 시드가 크다는 의미는 이 자체의 유의미함도 있지만 보통의 평범한 일반 직장인이 이 정도의 돈을 모으려면 1년 안에 못 모으거든요. 그럼 본인의 몇 년의 세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내가 그 돈에 갖고 있는 어떤 중요성,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이야, 9 to 6 또는 그 이상 피같이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각종 스트레스와 어떤 감정의 어떤 무너짐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만들어 가고 있는 시드인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꽤 큰 시드란 말이에요. 단순히 액수를 떠나서. 근데 그게 이제 손실이 나봐요. 멘탈이 가지. 그래서 그 트레이닝이 필요한 과정이에요. 3천에서 5천 뭐가 필요하다고요? 멘탈, 마인드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는 과정이다. 1,000만 원대는 그게 와닿지 않는다.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와닿는다. 그리고 두 번째가 투자 툴들에 대한 이 익힘 정도 백요리사 아세요? 이걸 이제 익혀가는 과정. 아직 잘할 수 없어요. 여기서 투자를 본인이 어떤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이상 잘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걸 익혀가야 된다. 이 어떤 룰에 대해서 항상 지금 핫한 종목 말고 지금 안 좋다는 데 접근하려는 훈련. 그러니까 이 멘탈 마인드적으로 뭔가 이 역발상, 군중과 반대로 가는, 지금 안 좋다는 곳들을 보고 거기에 일부를 넣어보는 훈련을 시작하세요. 그게 오히려 돈 벌 확률이 높다니까요. 지금 핫한 데에 돈 넣는 것보다 그냥 코인적인 거. 그럼 코인 냉정히 얘기해서 아직 알트를 건들 때는 아니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알트코인을 건드려요 바로? 그럼 비트코인에 조금 넣어보라고. 그럼 그 비중은 이제 다르지. 누구는 한 100만 원 넣어보겠지, 누구는 한 1,000만 원대 넣어보겠지, 누구는 거의 갖고 있는 시대의 절반도 넣어보겠지. 근데 거기에 전부를 걸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예 뭔가 확신을 딱 얻었어. 그래서 전부 플러스 어떤 신용과 마통을 끌어와가지고 한번 배팅을 하는 20년도 장처럼, 또 그 이전에 어떤 17년도 장처럼, 그건 이제 본인이 이후에 할 일이고, 이후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지 누가 당선이 될지, 이후에 또 그 다음 반감기를 뭐 엮어가면서 본인이 할지 말지는 본인이 결정하되, 이제 구간에 들어온 사람은 넣어보긴 하라고. 그리고 부동산 냉정히 얘기해서 3천만 원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적어도 5천 가까이는 가져야 돼요. 그래도 3천으로 할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 첫 투자는 아파트여야 돼요. 빌라, 오피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명심하세요. 내 첫 부동산은 무조건 아파트다. 이렇게 안 가면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항상 이상한 빌라와 오피 또는 이상한 토지, 지분, 이상한 걸 하면서 꼬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파트에서 어떤 매입 방법을 쓸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 1호기로 하시면 안 돼요. 첫 스타트, 첫 부동산 투자가 재개발, 재건축이면 안 됩니다. 부동산이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근데 첫 스타트는 좀 짧게 끊어가야 돼요. 본인이 지금 한남 뉴타운, 압구정 현대, 성수 전략 정비구역 투자할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짧게 끊어가야지.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은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돈이 묶여서 내 인생이 묶인다. 1호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웬만하면 절대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1호기는 절대 아니다. 청약 도전하세요. 청약, 분양권. 저는 지금의 지방의 어떤 광역시나 부산, 대구나 중소도시 어떤 탑
티어급에 있는 분양권들 저는 지금 잡아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에 들어온 사람이 이거 잡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미분양 나 있는 거, 지금 마피 나 있는 거, 또는 이제 피가 막 붙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근데 그래도 본인의 어떤 공부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른데, 그래도 청약 분양권은 어떤 이점이 있어요? 새 거를 살 수 있다는 이점이 되게 큽니다. 새 아파트, 얼죽신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건데, 청약이 되면 베스트인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쪽은 좀 열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갭투자 마찬가지로 지금 2024년 10월에서 11월을 넘어가고 있는 지금 장에 여름에 한번 빵 올랐고, 지금 이제 경기도 2급지와 지방광역시들의 1급지는 살짝 올라갔고 1.5급지와 2급지들이 아직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갭을 넣으면 그 갭이 이 정도 금액대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실 거예요. 심리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래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본인이 느낀다는 거죠. 맞아. 지금 저거 싸지. 저 갭으로 해도 지금 충분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좀 더 연구를 하는 거고, 저는 올 겨울이 그게 기회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무슨 갭 투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방어 기제가 발동하면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 금액대를 갖고 있는 부동산 초보자들은 무슨 지금 갭 투자예요?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는 비중이 지금부터 높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분양권보다는 갭 투자가 더 이 대중적인 투자법이거든요. 전세 끼고 부동산 가서 사는 거고, 이 분양권은 그거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있는 투자예요. 원래 투자의 어떤 절차에서는 어렵지 않지만 이 접근한다는 게 그거보다 살짝 원래 위에 있는 게 분양권 투자인데, 오히려 지금 심리적으로는 불인이에게 있어 이게 더 먹힐 확률이 높다. 왜? 그게 좀 새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준신축에서 구축으로 내려가지만 그 대상이. 그래서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그 다음 세 번째 경공매. 저는 이거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로 스타트를 끊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투자의 어떤 이런 학습 단계면에서 경공매를 먼저 1호기에 돌리는 거는 쉽지 않아요. 덜 대중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 장에서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 금액대를 갖고 있는 3천에서 5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접근하기에는 이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 나 시세대로 안 들어갈 거잖아. 그러니까 용기가 생긴다고. 그리고 지금 2억짜리 아파트, 3억짜리 아파트가 있을 때 그걸 갭으로 지금 못 산다니까요. 확신이 안 들어. 청약은 당첨이 안 될 거고, 분양권을 피 주고 하는 거 괜찮은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사람들이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그럼 그동안 공부가 좀 되어 있는 거야. 그 지역 시장 흐름과 그 지역 어떤 서열에 관해서.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3억이야? 그럼 한번 유찰됐어? 30% 빠졌어? 2억 1천. 거기서 살짝 얹어서 쓰면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해서 낙찰되면 대박. 안 되면 아니면 말고. 근데 그 과정에서 뭔가 계속해서 이런 연습을 하고 있잖아. 네이버 부동산을 보는 거, 호갱론을 보는 거. 계속 그걸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지?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생각 회로를 바꿔가는 과정. 그래서 저는 이거 그러다가 여차면 아예 낙찰을 받아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써서 낙찰을 받든, 아니면 그렇게 계속 시장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갭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그 지역 신축 분양권에 대해서 들어가든. 근데 이 생각 회로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 갑자기 안 된다. 관심만 갖고 해보세요 하면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일반인이 그게 안 되죠. 어쨌거나 판돈을 걸고 게임에 참여해야 이걸 보기 시작한다,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 그래서 이걸로 시작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낙찰을 꼭 안 받아도 돼요. 근데 그 접근 방법을 쓰면 이걸 보기 시작한다, 이 전반에 대해서. 그래서 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단계, 이게 결국은 지금 1억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단계에서 이 작업들을 해줘야 된다. 다 발을 담그셔야 돼요. 다 발을 담그고 있어야 그 투자 대상의 움직임이 보여요. 그게 찐 투자예요. 책만 보고 있고 유튜브만 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지식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뭘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 행하는 거는 전혀 다르다. 투자는 멘탈이다.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지? 그럼 그게 다 어떤 유전적인 요소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다 있거든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이 금액대에서 해줘야 된다. 1억 가기 전에. 그래서 정리하면 투자, 주식, 국내, 해외, 어떤 곳? 지금 핫하지 않은 곳, 지금 되게 안 좋게 얘기하는 곳을 오히려 봐라. 아니면 해외, M7, 아예 뭐 그쪽으로 분산을 조금씩 해보든가. 일단은 오픈 마인드로 가야 되니까. 일단 그쪽에 열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아니 ETF 좀 넣든가. 코인적으로 비트코인 좀 담아야죠. 2단계 때 해야 돼요. 2단계 때 제발. 이 접근 방법, 그죠?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릴 게 부업.
그러니까 캐시플로우죠. 현금 흐름 만들기를 해야 된다. 월급 이외에 이 단계에서 일단 파이프라인을 하나 늘린다. 또 부수입을 늘린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월급 이외에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어본다. 그런 어떤 숫자적인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내가 생산자가 되는 거, 그쵸? 회사에서 그냥 시키는 일만 하고 내가 그 어떤 부서의 하나의 일만 담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사업자가 돼서 뭔가를 팔아보는 그 작업을 한다는 거고, 사업자가 되는 스타트를 끊으셔야 된다. 근데 그게 저는 지금 24년 이제 4분기에는 공간임대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라고 하면 저는 지금 33M2나 에어비앤비를 하나 돌리겠습니다. 33M2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소자본으로 되고 그냥 원룸 오피 하나만 구해서도 해볼 수 있으니까 많이 공급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저는 수요도 지금 열리는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늦지 않았다고 보고, 경쟁자가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아예 세상이 바뀌는 그 시작점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저라면 지금 그거를 열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에 에어비앤비 시장이 합법화 관련돼서 큰 이슈가 있어요. 거기서 한번 크게 바뀌는 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3M2로 이런 걸 돌리기 시작하면서 내년 이후에 그 장을 한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외도민 관련돼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그걸 바로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33M2를 한번 거쳐서 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본인이 20, 30대라면 해외로까지 그거를 좀 더 넓혀볼 수도 있고, 그게 결국 이 부동산과의 다 파생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한번 승부를 볼 필요가 있다. 커머스를 바로 뛰어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CS나 어떤 물건 소싱하는 데 있어서 일반 직장인이 퇴근 후에 시간 확보 면에서나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 그 도중 포기 사례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스타트는 오히려 공간임대가 낫다. 그리고 그거는 종목이 확장할 게 너무 많다. 고시텔, 모텔, 펜션이든 숙박업, 그리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본질은 이제 33M2 같은 조그만 거에서 스타트를 끊는다. 공간임대 본질, 그죠? 시간을 쪼갤래, 공간을 쪼갤래거든요. 단위 시간을 쪼개서 분할해서 임대 놓느냐, 해당 공간을 쪼개서 임대 놓느냐, 그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에 대한 걸 이제 좀 배워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컨텐츠화 해야죠. 당장은 컨텐츠로 돈 벌 수 없어요. 뭐 블로그가 어떻고 뭐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걸로 돈 못 법니다. 근데 본인 그 컨텐츠가 묻어나면, 지금은 찐의 시대고 진정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로 본인이 소규모 클래스를 열든 컨설팅을 입히든 해나갈 수 있어요. 더 앞선 사람들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이제 3천에서 이 5천까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1억까지 가는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 제가 지금 스타트를 끊는다면 그렇게 저는 나아갈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안 하시길래 제가 이거 관련돼서 또 지금 프로젝트를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같이 해보려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관련돼서도 한번 조만간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억의 관문을 30 전후에 한번 넘어보자. 우리 부투스쿨의 모든 구독자분들이 지난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후에 10억, 또 100억까지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한번 으쌰으쌰 해보고요. 오늘 이 영상을 한번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보시면서 본인에게 입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